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유학트리는 캐나다 전문 유학원이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저희 유튜브에 댓글이라던가 저희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캐나다 전문으로 유학원을 참 오랫동안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비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저희는 이제 유학트리는 비자를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비자를 하거든요. 비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커리어도 알 수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캐나다를 가는지에 대한 사연서도 써드리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캐나다 비자라는 좀 정말 기초적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나다를 갈 때 우리나라 분들은 여권이 있으면 일단 캐나다와 우리나라 무비자 관광에 있어서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ETA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ETA를 신청을 해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보통 뭐 몇 시간 안에 발급이 되고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잘 ETA가 안 나와요. 그래서 ETA를 받고 6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캐나다에 가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이 ETA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려면은 학생 비자가 필요해요. 학생 비자는 한국에서 반드시 신청하고 나가셔야 돼요. 캐나다 내에서는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몇몇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국에서 무비자로 나가서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현지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저희 이제 학생 비자로 가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는데 캐나다 비자는 일단 어학연수 할 때는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본과, 컬리지라던가 유니버시티 이런 또 MBA라던가 이렇게 정규과정 갔을 때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당 20시간. 학생 비자를 받을 때 캐나다는 인터뷰가 없어요. 인터뷰가 없이 서류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비자는 이제 떨어져서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갔는데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캐나다는 서류로만 비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서류로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는 극히 드물어요. 저희 유학트리는. 왜냐면 이제 비자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서류를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유서를 어떻게 잘 쓰고 접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유서를 쓰는 양식이라던가 커버리터를 쓰는 양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영사들이 서류를 진짜 열심히 이렇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정말 짧은 시간에 확 보기 때문에 영사들이 이거를 커버리터를 해서 얼마나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례가 많은데 비자 거절 레터를 갖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유학원에서. 근데 그분들 한 걸 보면 기억에 남았던 게 누가 봐도 이 사유서를 이 사람을 위한 사유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유서를 쓰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학연수 사유서면 내가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 하고 1년 정도 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학업계획서를 쓰다 보니 이 학업계획서를 가지고 아마 수백 명의 학업계획서를 쓰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이력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비자 학업계획서는 각 학생의 이력에 맞게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문구를 써야 되고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너희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내가 와서 또 열심히 살겠다 이거를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자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학업계획서를 잘 쓰지 않았다거나 서류를 보여줄 만한 서류는 어필을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될 서류는 약간 하이드할 필요도 있거든요. 강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똑같이 서류를 배치를 했을 때 영사가 또 사람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비자를 안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자는 정말 전문가한테 하셔야 되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비자 업무를 제가 꼭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서류를 잘 정리를 해도 제가 꼭 봐요. 왜냐면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접수를 해도 캐나다 이민성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수를 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현지에서 저희는 비자 연장도 저희가 한국에서 해드리거든요. 서류가 저희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자를 이제 엄마와 아이 2명 같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비자가 나오고 한 명은 비자가 뭐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걸 연장하는 방법이라던가 비자에 대한 에피소드는 진짜 해도 끝이 없어요. 진짜 어떤 분은 비자를 접수를 했는데 오래 걸린다고 연락이 오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푸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비자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케이스를 해봤고 캐나다 영사가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는지 알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우케이스 템플릿도 워낙에 수천 장이 있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비자가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비자를 잘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이제 비자라고 하는 거는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민 법무사라고 하죠. 현지 라이센스가 있고 현지 뭐 시민권자이신 분들한테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고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비자 하우케이스도 써드리고 또 신청 써드리고 물론 동의서를 받죠. 동의서를 받고 해서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비자를 접수를 하고 있고 이민국하고도 저희 위임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비자는 진짜 연장을 할 때도 6개월 전에 미리 해야 되고 정말 잘못하면은 진짜 불법 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2023년 7월 15일인데 내년 여름에 가시는 분들도 지금 비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캐나다 비자를 나오고 출국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는 미리미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1년 내에 나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비자를 해놓고 출국 날짜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비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저희가 학생비자로 가신다거나 배우자 취업비자도 해드리고 있고 또 현지에서 비자 연장하는 업무도 해드리고 있고 현지에서 또 졸업을 하고 PGWP 졸업 후 취업비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관련돼서 저희한테 뭐 범죄 기록이 있다거나 또는 뭐 과거에 캐나다에서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캐나다 학생비자 정말 너무 궁금하고 저희 유학드리는 학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별도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학교를 본인이 신청하시지 말고 저희 유학드리를 신청을 통해서 캐나다 컬리지나 또 랭귀스쿨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비자까지도 다 커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캐나다 유학 준비 문의하고 싶으시면 저희 유학드리에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